중년 돌연사의 주범,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이 있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관리와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영민의 뇌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뇌동맥류는 정상적인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약해져서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루에도 수십만 번 이상의 심장 박동이 생기는데 약해져 있던 뇌혈관의 일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결국에는 커지게 돼서 터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동맥류는 특이하게도 전조 증상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으로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평가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최근에는 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검진을 하시다가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뇌동맥류가 특이하게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눈이 한측이 감긴다거나 사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시력 저하가 생기는 경우에는 급히 병원으로 가셔서 평가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뇌동맥류의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뇌동맥류 위험도가 좀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정 유전자가 뇌동맥류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가족 간에 2명 이상의 뇌동맥류나 뇌동맥류 파열 그런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꼭 검진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들을 보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좀 더 뇌동맥류가 많다고 그렇게 최근에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대에서 최근에 12,0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한 결과를 분석했는데 골밀도가 높은 군에서 낮은 군에 비해서 뇌동맥류가 좀 더 덜 생긴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3배 정도로 뇌동맥류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 1명 정도, 여자는 33명에 1명 정도로 뇌동맥류가 좀 더 호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경한 여성이나 중년 이후에 남성에게서 뇌동맥류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경 여성인 경우에는 폐경 후에 이런 어떤 갱년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뇌동맥류의 그런 위험도가 한 30% 정도는 감소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에스트로겐이 뇌동맥류 파열에 좀 더 보호인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파열을 알아챌 수 있는 신호로는 중요하게 5가지가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편측 마비나 어느 장애, 그리고 시야 장애와 어지럼증, 그리고 심한 두통, 이 5가지 증상이 생길 때는 즉시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꼭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뇌동맥류의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는 약물적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적은 연구에서 아스피린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좀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의사들이 널리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머리를 열어서 개두술을 하는 개두술과 아니면 다리 쪽으로 사타구니를 통해서 시술을 하는 색전술 방법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뇌동맥류의 대부분은 60% 이상은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해서 위험도와 효과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동맥류의 결찰술은 머리를 열어서 두피를 한 6cm에서 7cm 정도 절개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뇌동맥류를 뇌에 벌어진 틈을 통해서 들어가서 뇌에 손상을 주지 않고 확보한 다음에 그 부분을 마치 빨리집게 물듯이 그렇게 클립을 하는 방법이고요. 재발이 좀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머리 열어서 수술하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더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일 색전술은 최근에 흔히 좀 알려지게 된 기술인데요. 오른쪽 다리로 주로 이용해서 머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백금으로 된 이제 코일이라는 그런 의료 장비를 이용해서 몸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듯이 동맥류 안에다가 색전 물질을 채우고 그렇게 종료가 되게 됩니다. 색전술은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좀 더 시술 시간도 짧고 회복도 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좀 경과 관찰을 1년 정도, 2년 정도에 이렇게 유심히 해보아야 재발이 좀 더 작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뇌동맥류에 파열되었을 때 생기는 출혈은 뇌지주막하 출혈인데요. 이러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그런 합병증은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 30% 환자들은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전에, 병원에 오기도 전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30%는 식물인간 상태로 오시게 되고, 나머지 이제 전체 중에 30%의 환자들에 있어서만 두통이나 좀 경미한 증상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체 환자들을 치료를 했을 때도 아직까지 성적은 60% 정도에서 사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의학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수술이나 색전술 모두 발전하고 있고, 또 기존에는 좀 치료를 지연해서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밤에 응급으로 24시간 하기 때문에 잘 치료가 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이런 뇌지주막하 출혈은 좀 더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일상으로 회복하게 되면 기존에 하시던 직업이나 일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별다른 합병증 없이 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검사하고 좋은 치료가 있었을 때는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를 치료하고 나서 관리적인 면에서는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가 생길 확률이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꼭 금연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혈압 조절을 잘 하셔서 추가적인 이런 혈력학적인, 심장이 너무 세게 뛰고 혈관에 너무 부하를 주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당한 운동과 잘 드시고 가릴 거 없이 모든 생활을 잘 하시는 것이 뇌동맥류 진단 후에 그런 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절할 수 없는 체질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나 일반 사람들 경우에 조절할 수 있는 인자가 몇 가지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등을 주의를 하셔가지고 굳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가 병원에 꼭 내원하셔야 되는 경우는 극심한 두통이 생긴다든지 편측 마비, 언어 장애, 그리고 심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생길 때는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서 평가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이상 신경외과 전문의 김영수였습니다.